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미국 주식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들, 물론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많이 떠오르시겠으나 특히나 스타벅스와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만 스타벅스와 코카콜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 펩시, 스타벅스의 경쟁 상대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펩시는 코카콜라와 차별화를 주고 있는지, 스타벅스는 무슨 의미로 맥도날드의 경쟁 상대로 봐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펩시는 주력 상품인 펩시콜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콜라라는 제품 때문에 코카콜라의 주적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대중들 사이에서 수십 년간 펩시와 코카콜라 중에서 어떤 콜라를 선호하냐라는 질문이 밈, 유행어처럼 퍼져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펩시는 콜라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소비재 기업입니다. 펩시가 판매하는 제품들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크게 음료와 식품으로 나눠서 펩시의 제품들을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음료로는 펩시, 마운틴듀, 게토레이, 트로피카나 등이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감자칩인 레이스, 치토스, 도리토스, 퀘이커 시리얼 등 과자부터 시리얼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다양한 과자들과 음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 사업부를 정확히 코카콜라와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코카콜라와 음료 부분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 식품 쪽을 키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럼 음료 사업과 식품 사업 중 어떤 부분이 더 큰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매출 기준으로 비중을 살펴볼 건데 펩시의 공시자료에는 북미 사업만 식품과 음료 매출을 나눠놔서 북미 매출 기준으로만 나눠봤습니다. 현재 북미에서 벌고 있는 돈, 매출이 총 43.49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중 음료는 23빌리언 달러, 총 매출의 52%뿐이라고 하죠. 나머지 48%는 식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알고 있는 펩시는 콜라나 음료만큼이나 식품, 과자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 것이죠. 음료 사업에 한해서는 코카콜라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펩시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원액만 보틀러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럼 보틀러라고 부르는 하청업체가 원액과 탄산수, 설탕 등을 섞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또는 펩시가 직접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기도 하죠. 펩시가 가지고 있는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스토어 딜리버리, 소매점까지 직접 유통을 하는 형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점의 현재 재고 확인 및 상황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용이하죠. 간단하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소매점이기에 소비자들을 관찰하기 위한 용도로 보입니다. 커스터머 웨어하우스, 고객의 물류 창고로도 제품을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한 곳에 배송하면 되기에 가장 저렴한 형태의 유통이라고 하죠. 또 이커머스 역시 사용하고 있으며 펩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제3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제3의 유통사를 이용하여 유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판기, 식당, 학교 등 훨씬 다양하고 작은 업장까지 제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다이렉트 스토어 딜리버리에 해당하는 월마트에 납품을 하는 매출 비중이 무려 14%라고 합니다. 펩시의 재무도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은 최근 몇 년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영업이익률이 14%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급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죠. 장단기 차입금이 44빌리언 달러로 꽤 많아 보입니다. 이자 비용이 2020년도에 1.1빌리언 달러나 발생하여 이자 비용 역시 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8%로 0% 금리 시대에 꽤나 매력적인 배당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일단 제 기준에서 코카콜라보다 나은 배당주 선택지 같습니다. 코카콜라 영업 현금 흐름이 9.8빌리언 달러에 배당을 7빌리언 달러 해주고 있으며 펩시는 영업 현금 흐름에 10.6빌리언 달러에 배당을 5.5빌리언 달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펩시가 버는 돈 대비 배당을 덜 주고 있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에 배당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정성과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배당금 성장 여력은 펩시에 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2010년도 이후 별도의 매출 성장 또는 영업이익 성장 없이 주가만 꽤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배당을 올려주는 동시에 금리의 하락으로 수익성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죠. 부의 저장 수단으로 채권으로서의 접근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투자 수단으로서는 글쎄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접근하실 때 제 돈을 가져다가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셔야 하는데 펩시가 제 돈을 가져다가 더 성장을 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글로벌 식당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80여 개의 국가에서 39,19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맥도날드를 스타벅스의 경쟁 상대로 봐도 된다,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맥도날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직영점, 체인점, 파트너십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영점은 맥도날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매장이죠.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가 관리만 해주고 운영을 제3자가 하는 형태입니다. 파트너십은 다른 기업에게 상표권을 빌려주거나 해서 매장 관리 및 운영을 전부 타 기업이 하는 형태입니다.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모델에 조금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맥도날드 매장을 위하여 맥도날드 본사가 땅을 빌리거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저희가 잘 알려진 맥도날드를 짓는다고 하죠. 해당 매장을 이제 제3의 점주에게 프랜차이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처럼 건물 안에 들어가거나 하면 계약이 살짝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모델 맥도날드가 돈을 버는 방법은 점주에게서 받는 로열티입니다. 일단 월세를 점주가 맥도날드에게 지불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의 일부를 맥도날드에게 지불하게 계약이 되어 있죠. 입점을 할 경우 일회성 수수료도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즉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맥도날드가 매장 영업을 직접 하지 않고 매출을 발생시키기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형태의 매장이 맥도날드 총 매장의 수의 93%나 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돈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전문 용어로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라고도 하는데 받을 돈들이 월세 같은 구조를 띠니까 안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맥도날드가 매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당연히 음식, 포장지 등의 공급은 맥도날드에서 제공하고 직원 교육 및 운영 방법 등과 같은 부분들도 전부 제공합니다. 마케팅도 브랜드 차원에서 제공을 하기에 점주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맥도날드의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저도 리서치하다 놀랐습니다. 글로벌 외식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2019년도 기준 1.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데 900만 개의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매장의 0.4%가 맥도날드의 매장이라고 하며 매출로는 8.4%가 맥도날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해요. 매장당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맥도날드 매출이랑 맥도날드 매장 매출이랑 다릅니다. 맥도날드 매출의 93%는 매장들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로 지불된 수수료이기 때문이죠. 맥도날드의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사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도에 19.2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4.73빌리언 달러를 벌었죠.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도 꽤 높은 수익을 유지했죠. 매출은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로는 2.2%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딜리버리와 맥카페를 주력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화도 성장 동력에 있으며 모든 외식 사업들이 디지털 앱을 도입시키고 있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디지털, 딜리버리, 카페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정확히 스타벅스죠. 이외에도 차량을 가지고 식업류를 픽업하는 드라이브스루, 집에서 주문을 하는 딜리버리, 미리 주문을 하고 픽업을 하는 테이크아웃 등 스타벅스가 밀고 있는 사업과 전부 겹칩니다. 스타벅스의 매장 수가 현재 32,660개로 맥도날드보다는 아직 적은 상태이죠. 맥도날드가 인지도상 패스트푸드라는 인식이 크고 스타벅스가 고급 카페라는 인식이 크다는 점 빼고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비교를 해보라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인지도라는 부분이 기업의 무형 자산이며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긴 하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둘 다 잠재 시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우려스럽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맥도날드는 펩시와 비슷하게 부의 저장 수단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괜찮으나 부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장을 하거나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